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은 자기도적 역량을 바탕으로 꿈을 키우고 실현해야 하고, 그 다음에 꿈이 있는 청소년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 가면서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이런 가족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키워낸 청소년과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지속 발전한 미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 방향은 첫 번째는 통합적 청소년 정책입니다. 통합적 정책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 범정부적으로 여기는 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복지, 이런 그 어떤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어떤 정책과 연계된 이런 어떤 것들을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 어떤 청소년 정책입니다. 보편적 청소년 정책은 모든 청소년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기회 균등, 이런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 여기에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국적, 지역, 계층, 이거와 관계없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이 보편적인 이 서비스망을 구축해야 된다.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수요자 중심의 어떤 청소년 정책이다. 중앙부처 중심에서 이제는 청소년, 부모의 어떤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지역 수요 맞춤형, 이제는 지역의 맞춤형 정책이 이제는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이라든지 부모라든지 교사, 청소년 지도자, 이런 어떤 중간 수요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다층적 수요자, 이 수요 충족을 이제 고려하는 이런 어떤 정책이 이제는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5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수립 방향은 이제 기본 계획이 선제적 청소년 정책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이 청소년 관련 이 사회 경제적 환경을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는 청소년 정책의 어떤 국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책 대상은 여기에서는 포괄적인 청소년 정책이다. 그래서 문제 중심의 어떤 청소년 정책이 아닌 이제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의 요구와 참여에 기초한 이런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잖아요. 그래서 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어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는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정책 내용입니다. 정책 내용은 균형적 청소년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국가 성장 동력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복지, 그다음에 어떤 자립, 그다음에 어떤 보호, 이런 것들이 정책에 같이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 효과입니다. 정책 효과는 실질적 청소년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리고 국민이 공감하는 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어떤 정책 성과 평가라든지 환류 체계,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비전과 여기 목표가 있는데, 제 5차 청소년 정책 어떤 기본 계획의 비전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다. 목표는
청소년의 어떤 역량을 함량하고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를 증진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여기에서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책까지는 여기에서는 5대, 15대 과제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라고 해서 뭐 역량 증진이라든지 글로벌 다문화, 그 다음에 인성 시민 문화 강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에서는 참여 활성화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고 어떤 건강의 권리 증진을 조성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져 간다. 그 다음에 복지 및 자립 지원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위기 청소년을 보호 지원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진로 체험 및 자립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정이라든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매체 환경 조성 및 의식 제고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강화에 있어서는 범부처가 어떤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의 인프라를 보강하고 정책을 추진 기본 어떤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강화해 나가는 이런 어떤 정책 과제의 5대 영역, 15대 중점 과제,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5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차 청소년 여기에서 어떤 기본 계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6차에서는 자, 5차 기본 계획하고 6차의 어떤 그런 강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추가하고 강화하는 것을 보면 이제 비전은 뭐냐면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그다음에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라고 보면 여기에는 6차에서 기본 계획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기대하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분야별 중점 어떤 그런 방향, 과제를 보면 여기에서는 6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활성을 강화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청소년에서는 4개로 이제 우리가 6차에서는 4개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그래서 시민 의식을 함량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참여, 이 청소년의 참여 방식을 대변화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에 있어서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확대를 통해서 참여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주도의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이 기획 운영하는 자기주도 활동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활동 성과라든지 정보 공유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청소년 복지 및 자립에서는 그 청소년 이 통합 지원 체계를 우리가 이제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친화적 환경에서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건전한 매체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자, 청소년 자립 보호 및 강화를 위해서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단위 컨트롤 타워를 이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 아우리치라든지 이 어떤 거리 상담 이런 어떤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어떤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유형과 특별성 이런 맞춤형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강화는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을 통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 효율적 사업 모델 개발 및 확산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이 청소년 시설 이를 자율적 개편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사업이라든지 이제 디지털 기획 위원회 같이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제 이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5차 그 이제 청소년 어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6차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6차에서는 이제 수립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냐라는 거죠. 이런 수립 방향은 자,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 활동을 통해서 현재를 즐기고 그다음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립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가족이라든지 교육, 성평등, 고용, 주택, 보건 정책 뭐 이러한 어떤 다양한 정책과 상호 연계돼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청소년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마 화면 조정이 되면서 조금 좀 이렇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요. 자,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이다. 자, 사람 중심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적 기반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회적 여건과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청소년 주도의 어떤 활동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이 도전하고 적응하고 이런 어떤 적응함으로 인해서 창의 융합 인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원하는 어떤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원적, 협업적 청소년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청소년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기획하고 도전하는 수요자 주도 청소년 활동으로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이 개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 이 청소년 인프라 구축이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청소년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 지원이다. 그래서 자, 사회적 격차와 이 빈곤 이런 어려운 여건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청소년의 어떤 권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위기 청소년의 어떤 사회적 안전망 연결과 지속적이고 충분한 어떤 지원 아래 이제는 성인기로 이동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종합적인 보호라든지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서비스 안에서 이제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비전 및 목표입니다. 자, 비전 및 목표. 그래서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정책 목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주도 활동 활성화,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정책 추진 체계 혁신. 그래서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 협업적 청소년 정책이 전환되어야 된다. 중점 과제는 이제 4개로 하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 확대, 활동을 성장 지원 체계를 혁신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을 총괄 조정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권리 증진 기반 조성과 체험 활동이라든지 활성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정책 및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민주 시민 성장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진로 교육과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및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어떤 역량을 제고하는 이런 어떤 비전과 목표를 통해서 중점 과제를 이제 12개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2020년도에 청소년 정책의 시행과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하고 권리 증진 및 기반이 조성되고 민주시민의 성장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어느 부서에서 이루어져 갈 것이는 거는 이제 부서 간의 협조와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갈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두 번째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어떤 주도 이런 활동 그다음에 활성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청소년의 활동이라든지 성장 지원 체계를 혁신하고, 그다음에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자립, 그다음에 어떤 보호 지원 강화다.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하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 및 추진 체계 혁신에서는 자,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을 강화해야 된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활성화해야 된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 시대의 역량 제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런 어떤 청소년 그런 어떤 그런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 단체의 어떤 영역별 추진 과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지방자치단의 영역별 추진 과제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참여 권리 증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그다음에 자립 및 보호 강화 정책의 추진 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점 과제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쭉 해서 이제 12개인가요? 이렇게 이제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예산과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제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서 청소년의 어떤 참여 및 권리 증진이다. 청소년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 참여 확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의 참여 확대해야 되고 학교에서의 어떤 참여라든지 권익위 증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 방식이 이제는 다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기반 조성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인권 및 권리의식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근로 권익이라든지 침해 예방 및 보호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그 여가권 신장하고 정신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 건강권을 보장해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학습권이라든지 학습권 보장제에 인해서 이제 요즘에는 뭐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도 보면 이제 이스쿨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현장에서 어떤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를 통해서 이뤄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해야 되고 이제 다음에는 자 청소년의 어떤 그런 참여라든지 이런 어떤 그 권리 증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우리가 권리 증진 이런 참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자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그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해서 청소년 민주 시민 성장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양승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인성 함양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주도의 여기에서는 그 활동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및 성장 지원 체계를 혁신해야 되는데 자, 역량 기반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시립 정보센터라 청소년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특화된 위탁 운영 시설 그다음에 어떤 공작소 설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주도형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이제는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청소년 주도의 이런 어떤 자기주도 학습 활동에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라든지 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서 뭐 영재학교라든지 뭐 과학고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꿈나무라든지 과학 멘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으로 이런 어떤 청소년 그런 어떤 그 활동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어떤 카페, 그다음에 어떤 저 기초지자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뭐 어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청소년 활동의 인프라를 재구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주도의 활성화 중에서 자, 청소년 체험 활동 활성화입니다. 체험 활동 활성화. 그래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그 놀라운 토요일에서 프로젝트 운영을 하는 어떤 서울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그런 소년 합창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각종 이렇게 좀 나라들 보고
어떤 그런 지자체들도 보니까 뭐 청소년 연극제라든지 음악제, 무용대 뭐 이런 어떤 지자체별로 이런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이것들을 지원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청소년 그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국제 청소년 스포츠 대회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다목적 감동을 실적해서 이제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청소년 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하다. 그래서 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제 부산과 상해, 뭐 후쿠오카 국제교류 학생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뭐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학생들과의 어떤 관계되는 이런 프로그램, 국제교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할 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내실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필요하고요. 자,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이 조성돼야 된다. 그래서 뭐 DMZ 판문점 현장 뭐 체험 학습을 통해서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이라든지 뭐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통일 리더 캠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교류 기반을 활성화하고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청소년 체험 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인증제라든지 어떤 지도사를 배치해서 이제 이런 어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대상별 맞추면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그 다음에 학급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 것이냐 학급여 청소년에 대한 어떤 뭐 작업장이라든지 운영 어떤 그런 세상 배움 카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여기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청소년 진로교육 어떤 교육청 협력 지원 사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대학과 관련된 요즘에 꿈나무 뭐 이런 것들 그 꿈의 대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활성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사회와 이제 대학과에 관계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운영되고 있죠. 자, 청년은 취업 지원 강화를 이루어져 가야 된다. 여기에서는 뭐 청년 드림 어떤 두드림 센터 취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되고 하고 있고 대학에 이제 어떤 그런 취업과 관련된 뭐 일자리 카페라든지 뭐 어떤 그런 청년 취업 희망 카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교육과 플러스 여기에서 보면 어떤 지원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청소년 창업 활성화다. 그래서 뭐 청소년의 ICT 창업 성장 센터를 지원을 통한 것들 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뭐 C스쿨, C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 스타트업 육성 사업 추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자립 및 보호 강화를 위해서 이제 다 이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청소년 복지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하고 그 다음에 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폭력 예방이라든지 아동 안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은 학급여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가출 청소년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을 지원하고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가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나홀로 청소년의 활동과 돌봄을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및 보호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안전한 일대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유해 매체로부터의 어떤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의 미디어 가의존 예방 및 여기에 대한 어떤 치유 이런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이런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형 청소년 정책 어떤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청소년 정책을 위상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현장 중심의 어떤 청소년 정책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업과 기업의 어떤 사회 공헌을
이어지는 어떤 이런 플랫폼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해줘야 되면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상당히 좀 여기에서는 개선될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 육성기관 추진 기관은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진흥법 제6조에 의해서 2010년 8월에 한국청소년 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원 센터를 통합해서 이제 설립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 어떤 것들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주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 복지 개발원에서는 여기에는 전국의 어떤 400여의 어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학교 밖의 어떤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총괄하는, 그 다음에 중추기관의 어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어떤 상담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여기들은 주요 업무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권 강화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1989년 청소년육수법 제19조에 의해서 한국청소년연구원을 이제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93년도에 이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명칭을 변경해서 2007년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 운영, 그렇게 통해서 이제 현재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돼서 이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뭐냐? 여기서는 주요 업무는 청소년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의식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기초자료를 추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청소년 정책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평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문하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학술 교류와 어떤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류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미나와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정책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의해서는 이제 그 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1965년 10월 8일 날 이제 15개 민간 청소년단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창립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뭐 이제 청소년 관련 분야에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 수련회 이제 협회도 전국에 790개가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89년도 10월 1일에 민간 청소년 수련소를 중심을 창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청소년 그 승인을 받아서 이제 2000년에 공공청소년 시설을 포함해서 조직과 기능을 재건해서 이제는 2004년 2월에 이제 공포된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0조에 의거해서 이제는 특수법인인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재출발하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의 주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협회의 주요 기능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회라든지 이런 진흥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 정책과 육성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이거는 청소년 정책과 육성 제도는 상당히 아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재를 구입했나 모르겠는데, 교재를 구입해서 한번 쭉 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같은 간에 뭐 군복무 시절 여러 가지 바쁘다는 그런 어떤 또 업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교재를 가지고 한번 쭉 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지금까지 강의 드리냐고 이제 이게 1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1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은 25분 해가지고 뭐 이렇게 50분에서 75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이 또 부실한 것도 있고 빨리 이렇게 진행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이제 여러분들 아마 뭐 이제 추석 끝나고 이제 뵙는 거잖아요. 실적으로 보면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